자, 2018년 11월 고2학병 기술지문, 비행기 지문인데요. 이 지문은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를 최대한 빨리 읽고 핵심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완벽하게 이해한 거랑 다른 거거든요. 일단 1문단을 보시면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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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얘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자동조종장치라는 단어 나오고 설명을 해줬어요. 관성항법장치라는 녀석 나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관성항법장치의 핵심이래요. 왜 이 녀석들을 이야기를 해줬을까? 그리고 왜 1문단을 끝냈을까? 이 녀석들 가지고 나머지 문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이걸 읽어보시면은 이제 자동 조종 장치는 조종사가 비행 전에 출발하기 전에 미리 입력해 놓은 어떠한 데이터에 따라서 비행 경로 및 고도를 유지해주는 장치래요. 이걸 바탕으로 도착지까지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거겠죠. 이 자동 조종 장치가 도착지까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가는 경로 상에서 자잘하게 일어나는 오류들, 오차들을 잡아줘야겠죠. 그 오차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오차가 있겠어요?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 등의 오차가 있겠죠. 이 오차가 생기면 비행기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이거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을 제대로 측정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관성항법 장치의 핵심인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항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운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문단에 비행기의 운항 정보를 파악하려면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인 각운동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속도 센서, 여기 앞에서 지금 가속도 센서 이야기를 했었죠.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 의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이로스코프는 당연히 각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회전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를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수평축, 그리고 수직축, 그리고 요 녀석들의 운동을 뭐 측정하는 이런 걸 이해를 시켜야 이제 자이로스코프에서 회전 운동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 기준으로 한 이러한 수평축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행기 동체 윗부분에서 수직까지 아랫부분 기준으로 한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직축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비행기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퓨르페 돌아가고 이렇게 날아간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직선 운동이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직선 운동이 있겠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직선 운동, 이건 높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가로 세로인 거고요. 이러한 직선 운동들이 있겠는데, 이 가속도 센서는 이렇게 직선 운동의 가속밖에 체크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회전을 해버려, 아니면 위로 올라가,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죠. 왼쪽으로 꺾을 때 어떤 식으로 꺾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꺾잖아요. 이거를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 축은 우리 수평축 2개와 수직축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각 축마다 하나씩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회전을 파악하는 게 자이로스코프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3분단까지 이야기이고 여기는 별로 설명이 이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읽었는데 이해가 일단 안 됐습니다. 저는 다시 읽으면서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구조는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짐벌과 뭐 회전자와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요. 그리고 회전자가 모터에 의해 고속 이동을 하고 회전축은 짐벌 A와 뭐 달라붙어 있고 짐벌 A가 회전축을 고정시켜 놨고 짐벌 B는 이제 베어링으로 짐벌 A와 연결이 됐다. 저도 이거 이 지문에서 처음 봤고요. 이 지문 이외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거를 뭐 슬쩍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탐구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어려운 내용이 이거를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뭐 짐벌 A와 짐벌 B가 이루는 각은 90도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 있다. 그리고 문장 구조로 보면 이 90도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 있다의 이유가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면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니? 이거 굉장히 증명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못하거든요. 그렇구나. 응?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지. 그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 계속 고민하고 시간 들여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아이고 씨. 자, 일단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고요.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녀석이 두 가지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동을 하는데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먼저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한대요. 외부로부터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서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싸고 있는 녀석이 고속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회전축은 뭐 고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과 연결된 짐벌 A 역시도 당연히 고정되어 있는 뭐 거의 그런 느낌처럼 균형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이로스코프의 축에 외부로부터의 힘이 가해지면 여기서 이제 축이라는 거는 회전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힘이 가해진 축이 아니라 그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어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자, 이거 문장만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문장만 가지고 이 빨간색 화살표 따라와 보세요. 자, 이 화살표가 아마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힘이 문장만 보고 그대로 따라갈게요. 힘이 가해졌습니다. 1번. 이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어 나타난다. 일단 회전축, 축이 이거 하나잖아. 이 축으로 힘이 일단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 축은 어떤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쵸?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어 나타난다. 이 문장만 가지고 읽을 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축과 90도를 이루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회전자 아니면은 짐벌 B라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고 넘어가시고요. 이와 같은 원리로 자이로스코프의 경우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죠?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질 경우 회전축과 90도를 이루는 짐벌 B로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짐벌 B가 움직이게 된대요. 이때 짐벌 A는 회전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요. 회전자는 계속 돌고 있고요. 회전축도 당연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회전축, 회전자, 짐벌 A라는 녀석은 사실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녀석이란 거예요. 결국 짐벌 B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떤 회전 각운동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짐벌 B가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짐벌 B는 결국 다른 녀석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이 외부의 어떠한 변화로 인해 짐벌 B의 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마 90도보다 낮거나 뭐 높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별 이어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 그래서 짐벌 A를 기준으로 짐벌 A는 고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짐벌 B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발생한대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발생하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글만 읽었으니까 몰라요. 어쨌든 변화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각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각 속도를 측정하여 비행기의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나 봐요. 딱 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 어떠한 특정한 원리라던가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자세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인식하려고 최대한 내 주관을 배제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인식하되 단어 따로따로 띄엄띄엄 띄어져 있다는 식이 아니고 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한번 볼까요? 비행기가 앞으로만 직선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의 맨 앞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을 하겠죠. 직선 가속도 센서가요. 하지만 하강기류를 만나서 비행기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은 각이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축으로 한 비행기 회전 운동을 앞으로 비행기가 인사했으니까 앞으로 비행기가 인사했으니까 이 날개를 축으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인사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날개 이 축과 관련된 자이로스코프가 어떠한 각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비행기의 변화를 파악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하는 녀석이 이런 녀석들이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뭐? 자동 항법 장치였나요? 맨 앞에 나온 거? 자동 머시기 그걸로 입력해 놓은 경로대로 날아가기 위해서죠. 결국 이 녀석들은 변화를 감지하는 녀석인데 그 변화를 감지하는 목표는 뭐예요? 이유는 바뀐 변화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